안녕하세요. AI 데이터 for everyone 세션 진행을 맡은 SKT 조민구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 연구를 열심히 진행하고 계시는 SKT 실무자분들을 좀 모셨고요. 실무자분들을 모신 만큼 좀 허심탄회하고 리얼한 현장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남규, 이선우, 김경환님 모셨습니다. 각자 어떤 분야를 연구하시는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T3K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근무를 하고 있는 김경환입니다. 저는 사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고객 삶에 가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T3K 랭귀지 슈퍼 인텔리전스 랩스라는 조직에서 언어 데이터를 담당하고 있는 이선우라고 합니다. 네, 현재는 범용 언어 모델을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설계하고 그리고 검수하는 그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T3K 비전 AI 랩스의 조남규라고 합니다. 저는 비전 AI 랩스에서 개발한 메타런을 활용해서 의료 분야에서 AI 원천 기술 개발 및 사업부의 기술 협력을 담당하는 메디컬 AI 태스크를 수행하고 있고요. 주로 다루는 데이터는 의료 영상 데이터인 엑스레이나 CT입니다. 네, 각 담당자분들의 데이터 분야에 대해서 좀 들어봤고요. 이제 좀 데이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데이터 뭔가 업무를 하려면은 당연히 제일 처음은 데이터의 수집일 것 같아요. 각자 분야별로 데이터를 수집하시는 노하우나 방법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확보를 하고 계시는지 김경환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보통 정형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사내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과제에 따라서 일부 경우에는 이제 외부 데이터를 사용하는 일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공공 데이터를 사용한다던가 데이터를 API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어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오픈된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오픈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양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우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내에서 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사내 강의 자료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보고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웹에서 수집하는 크롤링이라고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웹 수집 방식을 활용해서 문서를 좀 수집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를 대화를 직접 생성하기도 합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좀 단순한데요. 원천 기술을 개발할 때는 공개된 연구용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협업을 위한 모델을 개발을 할 때는 이런 협력 부서에서 제공해 주는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가 필요하다면은 김경환님처럼 NDA 협약 등을 맺어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할 때는 정형 데이터나 또 자사의 데이터를 쓰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선우님이나 남규님 같은 경우에 이제 외부 데이터를 많이 필요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뭔가 좀 잘 준비되어 있는 데이터를 쓰는 경우가 아닐 때 좀 어떤 어려움이 더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좀 개선 사항은 어떤 게 좀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사실 외부에 오픈되어 있고 모두가 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사실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오픈된 데이터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모델링을 하기에 데이터의 양이 우선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좀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다 모은다고 해도 저희가 필요한 방향으로 정제를 하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복이 존재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정보가 마스킹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신할 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어떤 윤리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혐오발화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까다롭게 정제를 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료 데이터도 언어 데이터하고 유사합니다. 근데 의료 데이터의 특성 중에 하나는 특히나 이제 의료 정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크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자체도 부족한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규제가 많아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데이터 양이 더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개선을 하려면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환자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정부 차원에서 좀 더 큰 규모의 차원에서 한 국가 단위로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연구용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고 국내에서도 이미 정부에서 이런 공공 데이터, 의료 데이터를 몇 개 공개한 사례가 있어서 이런 쪽이 맞는 방향 같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조금 이런 분야들에서 데이터 모으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질 좋은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맞는데 양 자체가 일단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모으는 과정은 좀 어떠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 데이터의 경우에는 오픈 데이터만으로는 사실 양을 다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범용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테라바이트 이상의 깨끗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픈 데이터는 정말 좀 그 양적으로 봤을 때는 모자란 정도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 활용하는 방법은 이제 웹 수집 방법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크롤링을 해서 데이터를 모으기도 하는데 저작권법 이슈나 망법 이슈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웹에서 수집하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까다롭게 활용 가능한 데이터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좀 조심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저희는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좀 생성으로도 많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크라우드 워커스를 모집하고 크라우드 소싱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한국인 유저들의 데이터들을 설계해서 직접 생성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뭐 문제를 떠나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데이터가 항상 부족하다고 네, 느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속한 부서는 아무래도 연구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 부족 문제를 결국에는 모델을 만드는 건데 모델 학습 과정에서 이게 뭐 활용할 수 있는 기계학습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메타러닝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사실 언어 데이터에서도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한국어 데이터가 부족하다 보니까 워낙 데이터 양이 많은 영어 데이터 같은 것들을 번역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존에 저희가 생성한 데이터들을 유사한 표현으로 확장하거나 이런 방식들도 저희도 좀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번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검수에 더 리소스가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정말 실제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오히려 고민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고 그것들을 활용하려고 살펴보고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언어는 확실히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 힘들 것 같아요. 영상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운데 사진을 찍은 거를 오그멘테이션 한다는 결국엔 뭐 회전하고 축소하고 이런 건데 이런 거는 그래도 그 데이터 본질은 바뀌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상대적으로 뭐 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상대적으로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정형 데이터 분야에서는 네. 혹시 이런 이슈가 없나요? 저희도 이제 모델링이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이제 모델이 잘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알맞게 데이터를 좀 많이 투입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민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러니까 사내 데이터 레이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뭐 분석하고 모델링에 활용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두 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집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 데이터가 지금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각 분야에서도 외부 데이터를 쓸 때마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신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그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 각자 보정하는 것들을 많이 실행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김경환님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네, 저희는 뭐 외부 협력사 같이 외부 데이터를 이제 참조할 때 자사 데이터하고 외부 데이터하고 이제 분석 결과를 비교 검증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자사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제 협력사가 추정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두 데이터 간의 차이가 발생을 하면은 협력사가 데이터를 뭐 수집하는 과정, 가공하는 과정, 저희에게 좀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측에 이제 피드백을 드린 뒤 수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시기고요. 이와 반대로 데이터 자체에 노이즈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분석가 개인 재량에 따라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후 처리를 거쳐서 데이터 가공을 한 후 사용을 하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남규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데이터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를 한다면은 보통 이렇게 잘 알려진 데이터 이슈가 뭐 저희 쪽에서는 데이터의 불균형 문제 혹은 경환님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노이즈가 많은 상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의 그 특성에 맞게 저희는 뭐 신호 처리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학습 과정에서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쓸 수 있는 기계학습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우님? 네, 언어 데이터의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깨끗하지 않은 데이터도 사실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자체이기 때문에 다 소중하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부 데이터나 외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받아보면은 굉장히 중복이 많아요. 예를 들면 뉴스 데이터를 많이 수집했다고 해서 받아보면
뉴스 기사들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엄청난 반복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기술적으로 중복 제거를 해보면 아주 소량만 남게 된다든지 네,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중복 제거 좀 더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언어 데이터의 이슈 중에 가장 큰 게 아무래도 아까 한번 말씀드렸던 개인정보나 혐오 표현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이슈가 가장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구한 데이터들은 철저하게 몇 차례에 걸쳐서 우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내 언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수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선 잘 검토를 하고 그래도 자동화된 검수 방법을 한 번 더 활용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한 번 더 자동화된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깐깐하게 혹시나 혐오 표현이나 개인정보 이슈가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것 외에도 데이터 확보하기 위해서 좀 새로운 시도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언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아까 말씀드렸던 웹 크롤링이나 그런 거 이외에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한국인이 사용하는 대화의 종류들을 잘 설계하고 미리 이제 구분해서 대화를 직접 생성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외부에 관련된 어떤 기관들과 협업해서 또 좋은 데이터를 모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국립국어원 같은 그런 기관과 같이 협업해서 모으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국립국어원과 같이 언어 데이터 중에 좀 멀티모달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수어 데이터, 사인 랭귀지라고 하는 수어 데이터들을 또 같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직접 생성하거나 외부 업체랑 협업해서 모으려는 시도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남규님은 좀 어떤 시도를 하고 계실까요? 네, 손님의 노력을 들으니 정말 격하게 공감이 되는데 과거에 저도 비슷하게 데이터 수집 일을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지금은 이제 그 부서의 특성상 데이터를 확보하는 노력 자체보다는 저희는 좀 이제 협업이나 이런 거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손님이 하신 노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확보가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후에 혹시 필요하다면 추가 데이터를 확보한다든지 레이블링을 하는 그런 약간 좀 후속 조치 성격의 것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경아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는 지하철 온잡도, 장소 온잡도, 여행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들을 서비스나 API 형태로 이제 외부에 공유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요. 각 영역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협력업체인 서울교통공사나 아니면 지바이크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데이터 분석이나 AI 모델링을 이거 정말 좋겠다라고 해서 시도해 보려고 했었는데 데이터가 결국에 확보가 안 돼서 포기하거나 하신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선우님?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경험이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는 대화 데이터와 관련돼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화 에이전트를 만들려고 하면 누구나 다 실제 대화를 수집하고 싶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 대화에는 너무나 많은 개인정보와 사생활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서 실제로 메신저 대화나 상담 대화 같은 것들을 고려를 했지만 그런 이슈 때문에 포기한 적이 있었고요. 하나 더는 범용 언어 모델의 지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알고 있는 도서류들을 다 이렇게 수집해서 혹시 AI의 어떤 학습 데이터로 넣을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요. 오픈 데이터 중에는 실제로 도서류들을 이렇게 학습 데이터로 쓸 수 있도록 오픈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구매를 해볼까 했었는데 그 도서의 원래 목적이 저작물의 향유잖아요. 근데 그거에 워낙 어긋나는 AI의 학습 재료로 쓴다고 라는 것들을 좀 출판업계나 저작권을 갖고 있는 쪽에서 이해를 하기 어려워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웠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에 협력을 논의했던 회사 중에 그 화합물 합성 문제를 한번 이렇게 논의했던 회사가 있어요. 재밌었던 거는 그러니까 화합물이라는 게 안정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실제로 10년 이상 제품을 생산을 했었는데 이 생산에 사용된 화학식이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모델 학습하려고 해도 데이터가 너무 적어서 안타깝지만 진행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고 각 분야별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게 데이터로 뭔가 서비스를 만들거나 AI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에서 실제 해본 사람들은 정제에 정말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를 100%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외부에서 보기엔 머신러닝이 돌려주면은 뭔가 결과가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에 집어넣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그 정제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각 분야별로 어떤 조금 정제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김경환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데이터 분석가의 입장에서는 저희 업무가 추정을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 실제 업무 사례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최근에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공유 킥보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근간이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과연 공유 킥보드를 탔느냐라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SK텔레콤 자체에서 공유 킥보드 운행 이력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뭐 공유 킥보드 어플에 접속을 해보기도 하고 운행을 하기도 하면서 로그를 남기고 이제 로그를 남긴 다음에 이제 공유 킥보드를 탑승했을 것 같은 유저는 이런 행동을 했을 거야 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거든요. 이제 그 가설을 세우고 이제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를 뭐 가공, 그다음 뭐 전처리하는 과정이 저희 입장에서도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는 우선 자동화된 검수 방법과 그리고 전문가들이 직접 보는 매뉴얼한 검수 방법 두 가지를 다 활용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저희가 새롭게 하고 있는 시도라고 하면 데이터를 수집할 때부터 위험성을 데이터 시트라고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집을 했을 때 원천이 어디였는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전처리들을 진행했는지, 실제로 그 데이터는 예전에 다른 모델에서 사용된 적이 있는지,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 수집 단계에서부터 다 태깅을 해 놓으면 나중에 모델에 들어갔을 때 또는 모델에서 제외해야 될 때 훨씬 더 관리하기 쉬울 것 같아서 네, 정제 이외에도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남규님. 네, 선우님처럼 이런 특정 분야의 전문가, 데이터 전문가가 정말 부러운데요. 왜냐면 저희도 결국에는 뭐 의료 데이터를 예를 들면은 결국에는 이 데이터 그 도메인을 잘 이해하는 과정이 필수인 것 같아요. 그래야 정제를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영상만 놓고 보더라도 뭐 병원 10개가 있다면 10개마다 다 다른 엑스레이 장비를 써요. 구입 연도도 다를 테고 제조사도 다를 테고 그러면 당연히 해상도도 다르고 네. 뭐 그 장치에 의해서 발생하는 노이즈도 다르고 이런 것들을 결국엔 이해를 해야 뭐 모델 학습 그 사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전처리, 뭐 클렌징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하고 계실까요? 저희는 이제 그 연구 조직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데이터를 이해한 도메인을 이해하는 데 좀 집중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적용해서 정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이 데이터 확보보다는 확보 이후에도 모델을 개발을 하려면 레이블링이라는 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시간이 엄청 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는 오토데이터라는 그 기술을 만들어서 메타러너에 탑재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데이터 확보 이후의 작업을 쉽게 할 수 있게 이런 쪽으로 한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검수 과정이나 정제 과정을 되게 까다롭게 가져가고 데이터 시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실하게 관리하는 것 외에도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또 정제를 하고 모델링에서 사용하기까지 여러 단계의 구성원들이 함께 데이터의 품질을 검토하고 고려하고 또 정제하는 노력을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집 단계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모르고 또 모델링에서 바로 사용하시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서로 다 계속 데이터의 품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 각 스택마다 다 데이터의 정제와 검수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고 계신다는 게 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환님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저도 선우님이 답변해 주신 거랑 거의 비슷한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분석가 개개인이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서비스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데이터 그냥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잘못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뭐 윤리적이나 아니면 개인정보 이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항들을 주기적으로 뭐 QA나 논의를 통하여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으고 정제하고 뭐 라벨을 붙이고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하는 어려운 일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데이터 분야의 3D 분야 같기도 해요.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이. 근데 요거를 이제 SKT 측면에서 외부로 어떻게 활용하거나 조금 이제 다른 쪽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좀 노력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김경환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뭐 데이터 확보와 관련된 답변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퍼즐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고객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고 이제 배포를 할 계획이에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제공 가능한 데이터들을 향해서는 API 형식으로 외부에 좀 공개를 할 계획이 있기도 합니다. 네, 혹시 남규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속한 조직에서는 19년도에 KVQA라는 데이터셋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VQA가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한 사진이 주어졌을 때 사람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지, 그럼 이거를 이제 기계가 답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개발한 데이터셋인데, 당시까지는 그러니까 분야는 굉장히 유망한데 한국어로 돼 있는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자체로 한국어 VQA 데이터셋, KVQA를 구축해서 공개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네, 선우님. 네. 사실 네, 이렇게 좀 좋은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외부에도 공개하실 수도 있고 이건 굉장히 저는 부러운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언어 데이터는 주로 저희가 외부에서 수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구축한 데이터셋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고 검토가 필요한 단계인 것 같고요. 근데 앞서 저희가 수집이랑 정제 얘기를 하면서 학습 데이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나면 언어 모델의 능력을 평가하는 평가셋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국립국어원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코베스트라는 언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테스트셋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느 기업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각자 이제 이런 노력들을 좀 사회 발전을 위해서 공개도 하고 조금 이제 공유도 하고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그 김경환님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저희가 어떤 컨텐츠화를 해서 데이터를 이제 외부에 제공하고 그걸 데이터 서비스로 제공을 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 서비스가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네, 먼저 데이터 서비스란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고객의 삶에 더 나아가서 이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실시간으로 지금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내가 과연 몇 번째 칸에 타야 좀 더 덜 혼잡하고 여유로운 칸에 앉을 수 있을까? 혹은 뭐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좀 갑갑한 마음에 여러 장소들 중에 하나를 가고 싶은데 좀 덜 붐비는 장소를 가고 싶을 때 그 장소는 어떤지 좀 알려줄 수 있는 서비스가 데이터 서비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데이터들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SKT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네. 방금 드린 답변과 좀 유사한 맥락 같은데요. SK텔레콤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서비스를 하면서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뭐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협력 기업들과 데이터 교류를 하는 경우 후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은 이런 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간의 데이터를 공유한다라는 게 네. 사실 최근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장려하는 듯한 이제 지금 정책도 그렇고 뭐 분위기도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게 되게 좀 약간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렵기도 하고 또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대해서도 다들 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데이터 교류를 기업 간에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슈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뭐 지바이크라는 공유 킥보드 업체와 데이터 교류를 하고 있기도 한데, 이제 데이터 교류를 할 때 개인 단위의 정보를 교류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강남구에서 공유 킥보드를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와 같이 이제 지역구별 통계적 수치로 서비스 단위의 데이터를 교류하기 때문에 이제 개인정보 이슈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면은 지금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결국에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믿을 만한 데이터를 좀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점을 좀 더 노력해야 될지, 아까 이제 남규님께서도 중간에 말씀하셨지만 약간 바이어스 되는 데이터들도 많고, 또는 뭐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들도 많고, 또 퀄리티 측면에서도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규님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믿을 만한 데이터라는 게 뭐 저희가 어떤 기준을 잡기에 따라서 나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편향성 중에 차별되는 정보를 활용하는 그런 데이터,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결국에는 이 데이터하고 모델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모델은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보에 치중하면 안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모델이 학습 완료가 됐으면 결국은 이걸 검증하는 건 또 데이터잖아요. 그럼 그걸 검증하기 위한 데이터 셋이 그러한 부분을
걸러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두 개가 동시에 고려가 되어야 저희가 이런 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우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언어 데이터의 경우에는 사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뭐 여러 차례 혐오 표현 같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욕설이라면 명확히 리스트가 있고 그걸 걸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욕설이 생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루에도 몇 개씩 새로운 욕들이 발생하고요. 저희가 그것을 걸러내야 하는 표현인지도 모르는 그런 혐오 표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남이라는 단어를 봤는데 저는 당연히 저희가 아는 지역명의 한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혐오 표현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몰랐거나 아니면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와 동음이어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완벽히 걸러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사실 그런 단어 단위로 혐오 표현이면 또 좀 편한데 문장 전체가 은근히 어떤 차별성을 내포하고 있다든지 문장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편향성을 드러낸다든지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걸러내기가 쉽지 않은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아무리 잘 걸러도 가끔은 사용자가 특정 뭐 정당의 이름 같은 걸 언급하면서 너 그 당 좋아하지? 라고 만약에 물었을 때 봇이 그냥 네 라고 대답만 해도 에이전트가 평양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풋까지도 나중에는 신경을 써서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들이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혐오 표현의 사전들을 업데이트하면서 관리를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셋들에 대해서도 이런 편향성이나 아니면 어떤 품질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용하기 전에 이거는 좋은 데이터야 아니야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데이터셋의 오류나 어떤 편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쉽고 빠른 방법이 있을까요? 쉽고 빠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막 생겨나고 있는 혐오 표현들 그런 현상들을 저희가 모델로 아니면은 뭐 기술로 따라잡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요. 그런 데이터들 실제로 모아도 되게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직접 이제 욕설이나 혐오 표현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리스트로 사전으로 구축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데이터를 보고 있는 저희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사람이 직접 이런 것들을 관리했을 때는 오히려 또 다른 윤리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모델이 빠르게 생성되는 언어의 혐오 표현들을 따라잡기가 어렵다는 점, 이런 점들이 굉장히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혐오 표현을 걸러내거나 순화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좀 많은 업계의 시도가 있지만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남규님 혹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 모델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선우님처럼 해당 도메인의 전문가가 데이터를 검토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기술적으로는 이제 이런 이슈가 최근에 부각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의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장 단순하게는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한 사람의 신용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모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모델에 데이터를 두 가지를 넣어보는 거예요. 두 집단에 모든 신용 정보가 동일한 두 집단의 데이터를 넣었을 때 어떤 한 집단에만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결과가 나온다면 이거는 그 학습 데이터가 그 집단에만 유리한 정보로 판단되도록 이렇게 모아졌다는 거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약간 사후적으로 이러한 데이터의 편향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이제 세 분이 어떻게 정형 데이터, 언어 데이터 또는 이제 시각이나 아니면 어떤 ML 쪽으로 이제 많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분야가 완전히 동떨어진 건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혹시 이런 분야들끼리 이제 시너지를 좀 더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경환 담당자님? 언어 데이터, 그다음에 남규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오토 데이터 툴을 이용을 해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작업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공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이제 해당 장소에
몇 명 정도의 인원이 있는지에 대한 혼잡도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언어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해당 POI, 그러니까 장소와 가장 근접한 형용어구가 무엇인지를 추출함으로써 장소에 대한 좀 특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토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POI마다 이제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폴리곤을 따는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몇몇 채의 폴리곤을 따면은 자동적으로 그 해당 이미지를 인식해서 다른 장소들에 대해서도 폴리곤을 딸 수 있는 그런 작업이 가능하다면 도움을 좀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우님 혹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아까 말씀 들으면서 오토 레이블링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이제 언어 데이터를 실제로 서비스에 활용하려고 하면 대량으로 데이터를 어노테이션해서 제공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숙달된 어노테이터들을 확보하고 그들이 일관성 있게 데이터 레이블링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네, 리소스 이슈도 있지만 일관성 있게 데이터를 레이블링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언어 데이터를 레이블링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개발해 보겠습니다. 네, 남균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엮는 거를 이제 연구 쪽에서는 멀티모달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쪽은 시너지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는 결국에는 상상력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 쪽에서는 이러한 그런 상상력을 발휘했던 결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VQA라는 것도 사진하고 문장을 엮는 거고, 뭐 이거 외에도 엮을 수 있는 것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문장을 입력을 하면은 해당되는 그림을 검색한다든지, 뭐 음악을 검색한다든지, 뭐 이런 것처럼 상상력의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깨끗하고 품질 좋은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좀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한테 좀 제언하고 싶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남균님? 네, 오늘 그 두 분이 하셨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이 어떤 양질의 데이터를 얻는다는 건 확보 한 번으로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 그걸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과정인 것 같아요. 언어 데이터만 예를 들어도 뭐 오늘의 완벽한 데이터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데이터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항상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연구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모델로도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동시에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여러 기업들이 AI를 적용한다 또는 뭐 데이터를 활용한다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기업이나 개인이나 기관이나 이런 분들에게 좀 혹시 당부 말씀이나 아니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지 선우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도 뭐 고생을 많이 하면서 모으고 있어서 조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그냥 같이 고생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은 데이터가 워낙 많지 않다 보니 있으면 다 이제 일단 갖다가 이제 모델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사용하시기 전에 좀 더 언어적인 기준을 민감하게 세워서 정제와 검수 그리고 확인 과정을 거치시기를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남균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뭐 데이터를 정제하는 기술적인 부분은 오늘 언급된 것들로 어느 정도 뭐 보완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개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보통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 공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오늘 여러 번 언급됐던 저기 오픈 API, 웹 크롤링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물론 저작권 문제는 고민을 하셔야죠. 이런 거를 해결하시면은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워낙 커뮤니티가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도메인 지식 같은 걸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 제가 경험을 통해서 느낀 바는 보통 AI를 처음 적용하려는 기업이면은 데이터는 있는데 이걸 AI를 적용하기에는 할 수는 없는 데이터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AI 적용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정제 작업 거의 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적용을 하시려면 이걸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화두가 됐던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I 트랜스포메이션에 연결되는 이슈인데,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데이터 수집을 그 기업에서 개발하는 AI 모델하고 같이 이제 설계를 한 다음에 단계를 밟아가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작업일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오늘 수집,
뭐 정제 아니면 활용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길지 않은 시간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각 분야별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순간 뭐 하루 잡아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빙산의 일각이긴 하지만 최대한 많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주로 정형 데이터 쪽을 많이 다루긴 했었는데 이제 다른 분야도 비슷하지만 좀 많이 다른 또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고 앞으로도 각 분야에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가지고 이제 SKT 내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외부적으로도 많이 사회적으로도 좀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경환, 조남규, 이선우 담당자님들이셨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